이 대표님,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쓰는 입장에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복직하면은 이제 계속 뭐 퇴사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까지 하고 복직한 이후에 부모가 특히 이제 여성이 회사를 결국 퇴직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마치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가요, 아이를 1년 키우는 엄마인 것처럼 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는 아프고요. 아이는 엄마 손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보낼 수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을 조부모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대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기업 안에 육아 이제 보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내복지가 있으면 훨씬 더 복직하고서 지속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피부상으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그 안에 기업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왜 이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냐, 우리 다 같이 뺑뺑이 돌리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작 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되는 엄마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저는 이제 자주 듣게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사회적으로 아까 박사님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업주, 이제 고용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에 힘을 실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거기까지 닿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부당해용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뭐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이제 사용하면서 실제 퇴사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기업주에 대한 뭐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세부적인, 안타깝게도 세부적인 방안까지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지만,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촘촘하게 조금 이런 그 강제적인 부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업의 상황과 재무 구조 그리고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기업에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느 기업은 정말 솜방망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좀 강제성을 띠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까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려 한다면은 조금 이 처벌 부분도 조금 세분화해서 누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허용을 못 받았어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누진적인 그 횟수 이런 것들도 조금 처벌을 누진적으로 다르게 간다든가, 아니면 규모별로, 아니면 사업장 그 어떤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매출 기준으로 구분을 좀 해본다. 그럴 수 있겠네. 사업자 매출 대비 이 벌금액의 이 비율을 조정할 왜냐하면 지금 벌금 자체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손실을 해서 조금 강제를 한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그런데 사실 그 제도는 그렇게 있는데 막상 이제 노동관청이 제소가 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 그런 일 많이 못 들어봤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봐도 사실 그 법조항의 제재 규정은 있지만 그것들이 실현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난색을 표하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도 그렇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제 잘 정착되도록 그 처벌도 어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는 일환이지 처벌 자체에 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벌금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은 뭐 차별화해서 구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사업주나 근로자가 서로 소통을 해서 조금 더 정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뭐 처벌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인 근로자들 조사를 해봐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실 조금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쓰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다 보니까 소문 같은 것들이 이제 근로자들끼리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지원하고 입사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젊은 그 근로자들에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 진입하는 그 퍼센티지도 높아질 것이고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 그 육아 휴직 그 사용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인력이 오고 또 온 인력들이 더 퇴직 이직률이 낮고라는 게 기업의 또 그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가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용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뭐라 그럴까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두셨다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면, 특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아까 그 복직 프로그램 강의하시면서 복직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정착이 되면은 뭐 퇴사하거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건 제가 실사 나가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어떤 몇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앞선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기 전부터 이미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이걸 이용할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또 개별적으로 부서장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길면은 여력이 없으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 직원이랑 부서장을 만나게 해서 회사 상황을 듣고 뭐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복직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업무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자체가 큰 뭐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들지 않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그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육아휴직이 더 정착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업 문화가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가치, 특히 CEO의 마인드, 인식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기업 문화 개선에 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근로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근로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서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육아휴직 간 분의 업무가 다른 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품앗이 업무가 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주, 그러니까 사용자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일단 열려있는 마인드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위한 좋은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면 사실은 이제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고용주가 일은 회사에 앉아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이다. 야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일을 저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지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탄력근무나 재택근무나 뭐 시간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일의 연결성이 떨어질 거야. 효율성이 떨어질 거야.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생기게 되면서 좋은 정책이 있어도 사실 그걸 사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들, 저는 이제 벤처에 있다 보니까 좋은 사내 문화를 만들고 자꾸 경력단절 여성들도 고용하고 이런 기업의 CEO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해서 고정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저희가 사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정책적인 제도들, 교육들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세부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표님 하시는 일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네, 거죠? 열심히 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좋은 말씀들 나누시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박사님 네. 먼저. 예. 저는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정책적 흐름 문제 때문에 사업주만 조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만 조사하게 되거나 이런 한쪽 방향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자꾸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주장을 조금 근래에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주나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를 해서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요구사항들의 차이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지 실사를 나가봐도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의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굉장히 눈치 보여요. 숫자적으로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배석을 안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춰서 근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연구하는 우리들부터가 조금 굉장히 쌍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의 경험 보유자이자 이제 엄마이자 워킹맘이자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고용주 입장이 여러 가지 역할에서 오늘 그 다각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이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된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여서 되게 안도가 되거든요. 근데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고 이걸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기업이나 혹은 각각의 개개인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과 일이 양립되는 것이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일이라는 가치가 사실 굉장히 팽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야근을 하고 가정보다는 일 중심으로 사는 어떤 이런 기업의 문화 안에서 나의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이 다른 사람의 야근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것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용하는 것에는 이제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또 우리 삶의 좀 곳곳에 스며들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터치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우리 올인도 되었어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빠뜨리면 큰일 날 뻔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 한 시중은행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요. 대형 병원에서 관행처럼 있어온 임신순번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성과 육아,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육아휴직이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나의 육아휴직은 내 옆자리 동료의 야근과 과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개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구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